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양력 1981년 1월 8일 인시생인 김진태 씨입니다. 김진태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감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러는데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써 있는 경이라는 글자하고 밑에 써 있는 인술 축신이라는 글자는 그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 위에 있는 한자를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밑에 있는 한자를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그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신년, 기축월, 병술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좀 생각지향적이면서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6개고 음이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은 좀 양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오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그 사주팔자를 보면은요. 목기운이 하나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예요. 그리고 토기운이 3개고 금기운이 3개입니다. 그리고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으면 이 목화토금수라는 각자의 에너지는 또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이 한두 개씩 이렇게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토하고 금기운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수기운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없어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행이 상징하는 것 중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랄까 그런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본인은 토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3개인데 이 월지에 있는 이 토기운까지 감안을 하면 이 월지에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토기운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가 나타내는 것이 위나 그 위를 중심으로 한 그 소화기관이에요. 그리고 금은 그 폐대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기운 같은 경우는 또 비뇨기 계통을 나타내고 그 위폐 등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과식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는 피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도 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숫자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선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수기운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기운이라는 것, 그리고 목기운이라는 것도 지금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용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목기운이나 화기운은 하나 정도 더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목이나 화기운을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기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많아서 이걸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려고 문을 딱 여니까 밖에서는 토기운이 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 토기운 여기도 많으니까 니네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토기운을 꺼리겠죠. 그래서 한자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이 김진태 씨의 이 사주 팔자를 딱 봤을 때요. 여기서 기신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는 이 토기운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토기운은 확실하고, 그리고 금기운도 3개나 되는데요. 이렇게 2개를 넘어서 3개 이상 됐을 때에는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뭐 과다다. 뭐 토기운 과다, 금기운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요, 그것은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아주 특이한 사주일 경우에는 그 용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기운하고 토기운은 확실히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기운이 나타내는 것이 오하고 이 현대, 그러면 지금 그 복잡한 현대 산업 사회에서 우선 사람들이 그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그 IT 시대에는 그 핸드폰 번호를 뭐 바꾼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넘버를 정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이제 할 때 숫자를 딱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그 숫자를 선택할 때 5하고 0 그리고 4하고 9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신인 토에 해당이 되는 숫자가 5하고 0이고요. 그리고 금에 해당하는 숫자가 4하고 9예요. 그러면 이 4가지를 빼면 이제 6개의 숫자가 남잖아요. 그 6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은 대체로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토가 하나 정도 더 많다든가 금이 하나 정도 더 많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갖고는 대체적으로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중에서 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색깔을 하나 꼽아라. 그렇다면은 노란색을 꼽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본인은 토가 가장 그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토는 노란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 방향을 말하는데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거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자기 집하고 직장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방향에 가서 그렇게 거주를 하면 나는 더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이 아주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내 용신에 맞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향을 볼 때요. 이 토라는 것이 기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토가 해당하는 방향이 동서남북에서 가운데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중앙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금기운도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에 해당하는 것이 동서남북에서 서쪽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서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복잡한 그 현대 산업사회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만 간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진학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그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나의 기신에 해당하는 서쪽에 해당이 되네?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확히 맞추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서울로 치자면은 그 중앙에 있는 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는 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동쪽에 있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이 용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김진태 씨는 그 경신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경신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원숭이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 나는 원숭이띠다 그러면서 원숭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그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라는 것이 부모를 나타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시라는 것이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병술이라는 이 일주, 병술이라는 이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술일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사람들이 그 뭐 혈액형에 따라서 뭐 O형의 특징, A형의 특징 이렇게 나누듯이 일주라는 것도 총 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개의 일주에 따라서 그 일주의 특성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병술일주라는 것은요. 위에 있는 이 병이라는 것은 빨간색을 나타내고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요. 개를 나타내요. 동물 중에. 그러니까 12지지 중에 이 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빨간 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 술이라는 것이 또 땅을 나타내니까 이 땅 위에 뜬 태양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병술일주는 그 또 사람들이 살을 좋아하잖아요. 뭐 무슨 살, 무슨 살, 뭐 역마살, 도화살 그러는데 그 중에서 백호대살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병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호대살을 일주로 깔고 있다. 그 일지가 백호대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은 그 인터넷 찾아보면 뭐 무시무시하게 써 있는데 하여튼 좀 그 성깔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예사롭지 않다. 뭐 사주가 예사롭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병술일주인 분들은요. 그 특징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책에 기록된 그 병술일주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 너무 결벽해서 남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겉모습은 밝으나 속마음은 쓸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요. 그리고 다재다능하면서 총명합니다. 비교적 학업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종교, 철학, 역술, 교육 분야에 상당히 그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철학이나 역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 분야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비교적 거의 인문학 이런 쪽에 좀 많이 그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이 식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식신운을 깔고 있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 말하는 그 표현 능력이 있어서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교육 분야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가리키려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로 하는 대표적인 직업 중에 직업들이 그 교육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일주와 그 음양 오행 등으로 본인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그 사람의 일생이 워낙 복잡하고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도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주와 뭐 음양오행 이런 것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그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